이런 거에 되게 목말라 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. 뭐 대단한 강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자라도 더 배우고 싶어 하시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만큼 이렇게 까다로운 과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게 집 짓는 게요. 우리가 평생 한 번 지을까 말까 한데 그래도 한번 짓고자 하시면은 이 거쳐가야 관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런 과정 없이 가시게 되면은 아마 시행착오 이런 부분들 많이 겪게 되실 거예요.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모험방에서 나오는 그런 그 불합리한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. 저번 강의와 비슷하게 오늘은 약간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말씀 좀 드리고요. 또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있잖아요. 지금 따끈따끈한 것만 좀 가져와서요. 저번 달하고 약간 버전업이 된 내용도 있으니까요.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요건 뭐 죄송합니다. 한옥의 그 바람원리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한 말씀드리고요. 오신 분이 있으시니까 철근 배건을 한 모습이에요. 그러니까 건축을 하시게 되면은 기초라든가 아니면은 RC 건물 같은 경우에는 천 콘크리트를 레인포스 콘크리트라 그래가지고 보강된 콘크리트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철근을 깔게 될 텐데 이게 기초 부분에 대한 거예요. 기초가 보통 그 주택에서는 한 30cm 그 미리로 말씀드릴게요. 이제 건축은 다 미리 단위니까요. 300 내지 한 400mm 정도의 기초 두께를 보이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높아요. 300이나 400 정도는 그 스페이서라고요. 간격 조정제가 있어요. 그 위에다가 이제 깔게 되는데 얘는 상단근, 그러니까 철근을 하단근하고 상단근을 깔게 되는데 하단근을 받치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 이렇게 철근을 이제 제작을 한 거예요. 이거는 이제 일본어로 우마 철근이라고 합니다. 우마. 일본어로 말이란 뜻이거든. 말 한 장처럼 보이죠.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 상단근 위에다가 올리기 위한 노력인데요. 철근 배건을 하다 보면은 상단근, 하단근을 깔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보통 이게 매트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매트 기초, 온통 기초처럼 이게 옆으로 쭉 가면은 이게 그냥 기초판이 되고 여기가 이제 지헬선, 그라운드 레벨이라고 해가지고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땅의 기초가 이렇게 내려가는 건 동결선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요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고요. 첫 번째는 이 철근을 까는데 지금 철근 여기다 이렇게 깔아놨어요. 이렇게 철근을요. 이 모습이고요. 여기에 우마 철근을 대가지고요. 이렇게 위에다 상단근을 깔기 위한 노력이죠. 사실상 이 철근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20세기 가장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입니다. 철근 콘크리트가요.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로마 시대 때부터 썼기 때문에 계속 써왔는데 20세기 들어 철하고 콘크리트가요 잘 붙는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. 그러니까 본드처럼요 딱 붙어 있어요. 일체죠, 일체. 이 철근 콘크리트를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. 일체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이거는요. 그러니까 한 몸으로 같이 거동이 돼요. 또 하나가 열 팽창 계수라고 있습니다. 이게 선형 변형이죠. 예를 들어 가지고 철근이 열에 의해서요 더 늘어나거나 콘크리트가 더 뭐 이렇게 늘어나거나 이러면은 금이 막 가겠죠. 근데 정말 신이 준 선물인 것 같아요. 이거는요. 얘네 두 개가 잘 붙어 있음과 동시에 열적인 변형이요 같다라는 거예요. 거의 비슷하게요. 그래서 이게 20세기에 이게 그 발명이 되면서요. 이제 건축물이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한 거죠. 물론 엘리베이터와 더불어 같이 이렇게 현실화되고 주택에서도 지금 지진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목조주택 철 콘크리트로 크게 대분되는 것 같아요. 이제는요. 그러니까 나머지 뭐 이렇게 조적으로 된 이런 주택들은 옆으로 흔들어 버리면요. 그러니까 금이 막 가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과거의 철근 콘크리트의 콘크리트 구조는요.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성질이 있어요. 뭐냐면은 그러니까 누를 때는 되게 강해요. 강도가 아주 강하죠. 그 압축 강도라고 하는데 이 옆으로 누워 놨을 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요렇게 누르실 때는 아주 강해요. 엿가락처럼요. 근데 요렇게 되면요. 위에서 누르면은 엿가락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게 부러지죠. 그렇죠? 요거를 치성 파괴라고 합니다. 이 치성 파괴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건물이 붕괴될 때 있잖아요. 제일 무서운 게 치성 파괴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조짐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.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요. 사람 정말 위험하잖아요. 조짐 보이기 위한 게 이제 금이 가고 밑에 철근이 막 드러나는 장면이죠.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을 보실 때 곧 무너질 것 같아도 이렇게 징조라는 게 있어요. 원래부터 그랬던 건물들은 오랫동안 이제 스트레스를 버티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건물에 만약에 이렇게 금이 가거나 이랬을 때는 한번 진단을 받아 보셔야 돼요. 그래서 그 약한 부분 있잖아요. 그 인장, 이 늘어지는 부분에 대한 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철근이 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렇게 누르잖아요. 누르면은 이 누르는 힘을 이 철근이 받습니다. 저 밑에 철근이요.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는 하중을요. 그러면은 이렇게 누르면은 얘는 이렇게 눌리잖아요. 그러면 이 끝단은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풍선 효과처럼요. 얘가 부풀어 또 올라갑니다.
그래서 정확히 철근은요, 요렇게 깔고 요렇게 까는 게 맞습니다. 이렇게요. 그쵸?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거는 헛방입니다. 헛방. 이 철근은요. 그런데도 왜 이렇게 까느냐? 이렇게 눌렀을 때와 반대 방향으로요. 땅에서 이렇게 융기되는 힘이 있습니다. 이게요. 이거는 가늠하기 좀 힘들어요. 그래서 이 만약에 땅이 이렇게 융기되잖아요. 히빙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흙들이요. 일로 막 몰려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 있는 흙들이 막 빠져나가기도 하고 땅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이렇게 위로 솟아 올라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위로 오르니까 반대로 여기 철근이 있어야 되겠죠. 마찬가지로 얘도 필요하죠. 그래서 철근은 상하단 이렇게 두는 거가 첫 번째 이유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내재된 수분이 많습니다. 이게 한 10년 이상 있잖아요. 계속 이렇게 경화가 돼요. 콘크리트가 지금 되게 단단한 것 같고 이렇게 바짝 마른 것 같아도 이 안에는 내재된 수분이 있어가지고 계속 굳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. 근데 철근 양이 부족하면요, 이게 막 금이 막 갑니다. 그래서 이 건조 수축에 대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 철근을요, 이 콘크리트 단면적에 몇 프로 이상 넣어줘라.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뭐 슬라브 같은 경우 0.2%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, 그래서 채소 철근을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. 그래서 하단근, 상단근, 하단근만 넣으면 채소 철근량이 좀 부족합니다. 그래서 상하단근 이렇게 넣고, 철근은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제대로 넣는 게 중요한 거죠. 건축도 그래서. 예. 그래서 이제 그 제대로라는 개념을 이음과 정착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음이라는 거 뭐냐면은 철근이 가다가 이게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.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. 길이가요. 그럴 때는 철근을 겹쳐가지고 연결시켜야 됩니다. 이 이음이라 그러고요. 또 정착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빠지려고 하잖아요. 이렇게 솟아 나가려고 하면 이게 빠질라 그러죠. 이 철근이. 그래서 얘를 이렇게 구부립니다. 요렇게요. 여기는 화면에는 좀 그런 게 없는데 요거를 빠지지 않게끔 하는 걸 정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음과 정착만 잘 아셔도요, 예, 철근은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시게 될 텐데, 잘 모르시면 현장에서요, 그냥 이게 뭐 현장의 신고권 같은 경우에는 감리가 없으니까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죠. 건축주분이 조금 알고 하시면 좋아요. 그래서 이 철근 지름이 잘 모르시면 한 4, 50배 정도.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13mm 건을 보통 많이 쓰거든요. 16mm나 이렇게 주택에서는요. 13 곱하기 50 하면은 딱 나오죠. 그러면은 잘 모르시면 여기 센터에서 요 길이가 있죠. 나오죠. 뭐 얼마 나오나요? 65cm? 뭐 이렇게 되죠. 맞죠? 650 나오니까. 뭐 이게 좀 깊숙이 넣는 게 좀 유리하다라는 거죠. 그냥. 그러니까 요 정도 40배 해도 될 거야, 아마. 그러면은 뭐 대충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하단은 사실 그보다는요, 이게 융기되는 힘이기 때문에 하단은 그냥 이렇게만 걸쳐만 놔도요. 괜찮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얘를 우리는 그 줄기초라고 이야기하는데 줄기초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테두리 보호입니다. 요 위에 뭔가 벽이 서고 막 이렇잖아요. 이 힘을 받아주기 위해서 여기 배건들이 막 들어갑니다. 수평건들이. 이런 보강건들이 있습니다. 요거는. 그리고 요거를 묶어주기 위한 늑근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도면 보시면은요 자세히 설명이 돼 있으니까 거기 준해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또 도면을 네. 만들어 주실 때 네. 그렇게 배근하는 것까지 다 예, 그럼요. 예, 다 있습니다. 있어야 됩니다. 그게요. 거의 저희가 간격을 한 뼘 정도 합니다. 철근. 예, 매트 기초.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는 이게 줄기초하고 매트 기초의 가장 큰 차이는 온통 기초, 매트 기초라고 하고요. 줄기초는 이 벽이 있어요. 벽이요. 벽 밑에 이렇게 기초가 있는 거를 줄기초라고 하거든요. 이 벽이 이렇게 쭉 가잖아요. 벽 따라 줄 따라 간다 해가지고 줄기초라고 합니다. 이거는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요, 얘가 물량이 적죠. 훨씬 적습니다. 얘에 비하면은. 얘는 내려오는 힘만 받아주면 되니까. 근데 얘는 통으로 그냥 다 깔아버리는 거죠. 물량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. 얘가요. 근데 왜 이걸 선호하느냐? 항상 이렇게 재료하고 노임으로 생각하셔야 돼요. 인건비를 따져보면요, 얘가 더 많이 들거든요. 왜냐하면 얘는 얘 치고 또 얘 치고 이렇게 해야 돼요. 두 번 쳐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한 번에 부어버리면 되죠. 콘크리트 부을 때 레미콘 차만 오는 게 아니죠. 펌프카도 오고 사람 인부들 들어와가지고 다 지금 막 이러잖아, 맞죠? 철근공도 이건 한 번에 끝나는데 얘는 막 이렇게 한 번 더 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목조주택이 미국도 그렇고 이런 게 줄기초가 많고 우리가 예전에 이걸 많이 했었어요. 그러니까 여기에다 나무를 걸어가지고 여기 요 밑에는 크롤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그냥 기어다니는 막, 그러니까 화장실 배관 같은 게 내려올 때도 얘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. 얘는
화장실 배관 같은 게 콘크리트에 묻혀가거나 콘크리트 바닥 밑에서 움직여야 되잖아요. 얘는 요 공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요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들어가죠. 그러니까 습한 지역,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 목조주택에 이 줄기초 시스템이 많고요. 우리 같은 경우에는 품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지 거의 다 이렇게 한 번에 쳐버리고 말아버립니다. 이렇게. 예. 예, 이해되셨죠? 예.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이게 상단근, 하단근 이야기할 때 이 줄기초 같은 거 한번 보시면은 여기는 배근을 여기만 합니다. 밑에만 깔아 놓습니다. 앞에 계신 분. 이거는 왜 밑에만 깔아 놓을까요? 위에 안 깔고요? 예. 좀 어려운가요? 제 얘기가? 위에다가 올리니까 밑으로. 예, 이 아까 이 위에 까는 거는 이게 융기되는 힘을 받아주는 거잖아요. 이 힘보다 내려온 이 힘이 더 크다고 본 거예요. 그래서 독립기초죠. 기둥 같은데 독립기초나 줄기초 같은 경우에는요. 요 밑에 근을 요 근보다는 좀 두꺼운 걸 해가지고 예, 그 최소 철근비를 만족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밑에만 깔아놓고 맙니다. 예, 그러니까 왜 상단근을 까는지만 알고 가시면 좋고요. 그 배근이 도면을 보실 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설계하면 도면 나오잖아요, 그렇죠? 그 도면을 보시고 아, 우리 집은 이렇게 깔리는구나 이렇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여기 또 동결선 이야기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동결선은 뭐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 있고 뭐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설들이 왕왕합니다. 저는 이제 굳이 안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편인데 이 이유는 뭐냐면은 이 지중 안에 있는 흙 알갱이 속에 있는 수분이 얼어가지고 얼면은 얼음이 되잖아요. 그거는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. 그건 이유는 알고 계시죠? 네. 근데 이 힘이 핵폭탄 다음으로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건물을 들어 올려 버립니다. 그러니까 미세한 힘이라도 금이 막 가는 거죠. 이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. 근데 이 밑에 이쪽에 얼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. 그리고 이 이 동결선은 원래 나타난 배경이 건축에서 나온 게 아니라 토목 구조물 있잖아요.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 교량이라든가 아니면은 터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또 뭐 페이빙 이런 거 깔 때 이런 데 보면은 그 땅이 막 이렇게 얼고 하면은 위험하잖아요. 그래서 동결선 이하로 기초가 내려가고 이렇습니다. 근데 건축은 아시다시피 여기다 단열을 해요. 요즘 의무적으로 다 단열을 합니다. 단열하고 24시간 또 어떤 경우는 난방을 합니다. 또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요 측면 단열이라고 해가지고요. 예, 요 측면은 꼭 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열교라는 거 있잖아요. 열이 열로 빠져나가는 거를 잡아주거든요. 그러니까 열이라는 거는 사실 물하고 똑같습니다. 원리가. 물은 그 구멍만 있어도 침투해 나가잖아요. 압에 의해서요. 열도 그렇습니다. 열도 이제 그 고온에서 저온으로. 이거 연력학 법칙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뜨거운 데서 찬 데로 무조건 움직입니다. 그냥 열은요. 그래서 그 열을 받아주기 위해서 열을 차단한다 해서 단열재를 여기다 이렇게 깔아주는 겁니다. 패시브하우스는 참고로 이쪽에도 단열을 막 깔고 이랬어요. 그리고 이 옆에 나가는 스커트 단열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여기를 그래서 옛날에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 패시브하우스는 여기다 이렇게 끊어버려요. 이렇게 밑에 단열해버리고 끝내버리죠. 근데 이게 안 좋은 장면이 하나 있어요. 뭐냐면 이 앞에 있는 흙들이 이쪽으로 빠져나가 버려 쓸려나가는 현상들이 있어요.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GL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. 그럼 얘가 뭐 단열재가 있다 하더라도요.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. 밑에 부분이. 기초가 떠 있죠. 이렇게. 이런 장면이 보인단 말이죠. 그래서 요 말발굽처럼 생긴 거를 가급적 얼마 이하로 좀 내려주는 게 좋다. 공사하실 때 요거 유념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철근 얘기 잠깐 요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예. 지금 보통 우리가 거리 콘크리트하고 네. 그다음에 거기다가 줄기초식으로 물리면서 배트 기초를 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구축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밑에 버림이 없이 네. 중간 정도까지만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. 네네. 예. 그러니까 이게 물량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사비로 직결되겠죠. 물량이라는 게. 그래서 그러니까 추운 지방 같은 경우에 동결선을 매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보온만 잘해주면은 오히려 단열재 옆에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단열 안 했잖아요. 그랬을 때 피해가 생기고 이랬는데 지금 단열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게 사실 물량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기십만 원 아끼려고 하다 보면요. 뭐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이런 원리는요. 그거보다는 그냥 뭐 화끈하게 내리는 게 제일 좋겠죠. 이게 머릿속에 다 잊어버리면 되니까요. 참고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뭐 버림 말씀 나오셔서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잡석도 하잖아요. 깨진 돌 이래가지고 밑에 쫙 깔아놓거든요. 이거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하는 게 좋습니다. 왜 잡석을 해야 되느냐? 잡석은 뭔지 아시죠? 예. 그러니까 건물 밑에다가 기초 밑에다가 지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왜 깔아야 되냐면은
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. 이게 배수도 원활하게 하고요. 흙하고 콘크리트는 이질 재료잖아요. 그거를 그러니까 집안도 다지고요. 이질 재료 부착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잡석 깔아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. 이게요. 근데 현장 가보면 땅이 단단한데 이거 필요 없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. 그거는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본 거예요. 이해되시나요? 집안만 다지는 역할로만 본 거죠. 근데 이 잡석의 역할은 배수를 원활하게, 이 안에 물방울 맺힌 거 빠져나가게 하고 밀착을 아주 좋게 합니다. 지면하고. 그래서 이 잡석을 해주는 게 좋고, 여기에 뭐 비닐도 깔아야 되고, P필름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깔아야 되고, 단열재, 요 핑크빛 보드 있잖아요. 요거는, 뭐 아시겠죠? 이거 압출법 보온판이라 그래가지고, 비드법, 압출은 가래떡처럼 뽑아내는 거거든요. 이 원래 재질은 플라스틱입니다. 단열재, 비드법하고 틀리거든요. 그러니까 하얀 거, 회색, 뭐, 이런 핑크 보드, 뭐, 여러 가지 색깔로 이제 구별하는데, 핑크 보드는 일단, 그러니까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흙하고 지면에 있을 때 좀 유리하죠. 썩지 않는 부분. 단열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 보고는 있지만, 어쨌든, 근데 얘가 칼로 커트를 해요. 그럼 비닐 코팅 같은 게 벗겨지잖아요. 그게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단열을 깔 때 약간 지그재그식으로 깔아 놓는 게, 그 줄로 이렇게 뭐 있는 것보다 지그재그식으로 있는 게 좀 이렇게 그 사이 있잖아요. 이게 폼 충진하는 것보다 지그재그로 깔아놓은 게, 예를 들어 100mm 단열이 들어간다라면은 50mm 두 개를 이렇게 지그자그식으로 해서 하는 게 조금 월등히 낫죠. 그러니까 단열 쪽 생각 이렇게 하시면요. 예. 한 슬라이드 가지고 너무 긴 얘기를 한 것 같은데.